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고구려와 거란 전쟁에 대해서 예,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는데, 역시 뭐 역사 드라마라서 그런지 많은 시청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의 주인공이자 영웅이신 강감찬,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등과 같은 분들이 거명되면서 귀주 대첩의 귀재이신 강감찬 장군이 연일 인기를 상승하고 있죠. 그는 72세의 문간에서 장수로 이렇게 현종의 명에 의해서 거란 병사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이전에 삼국시대에는 어떤 분들이 또 영웅으로 등장해서 삼국 간의 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하는 것에 또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죠. 물론 삼국 간의 전쟁이라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을 지칭합니다만, 여기에는 각기 나라마다 빼어난 영웅들이 그 한 시대에 맞게 전부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백제 계백 장군과 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우리 역사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대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죠. 오늘은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또 김유신 장군은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훗날 역사학계에서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은요, 15세에 화랑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는 가야계의 후손입니다. 이를테면 가야국의 김수로 대왕의 12대 손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가야국이 마지막으로 632년에 법흥왕 때죠. 법흥왕 19년에 신라의 명분상은 합해졌다. 또 나라를 선양했다.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당사자인 구혜왕은 지금도 경남 산천에 가면은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이 있는데 거기 앞에 입석에 보면 전 양왕릉이라 이렇게 해놨죠. 다시 말하면 가야국을 신라에 넘겨줬다 해서 스스로 자기가 흙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돌더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양왕이라 불렀는데 구혜왕 또는 구영왕이라고 지칭하죠. 이분은 그 후손으로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김무력 장군, 그리고 김서현 장군 다음에 김유신 장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유신은 언제 출생했는가? 서기 595년에 충북 진천에서 아버지 김서현과 어머니 만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세에 화랑이 되었죠. 그러니까 가야계 출신이란 그런 신라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구국 의지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 신라를 위해서 화랑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요 78세까지 생존하면서 오로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데만 한 생을 마쳤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죠. 그가 태어나기로는 진평왕 때 태어나서 마지막 신문왕대에 돌아가셨는데, 훗날 이분은 흥무대왕이다 이렇게 추존을 받았죠. 이 흥무대왕은 말 그대로 무로서 흥했던 그런 왕이다 하는 그러한 닉네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은 17세에 중앙의 석굴에 들어가서 삼국 통일의 비법을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했다 하니까 난성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난성에게는 김유신 화랑이 자신이 삼국 통일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빨리 전쟁을 마쳐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신라, 백제, 고구려는 한민족이고, 또 한민족이 싸움을 했다면 결국 백성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뜻에서 대성적인 어떤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유신은 642년에 와서 암양의 군주가 되었죠. 사실 암양주란 것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구압도국이 서기 102년에 파사니사금 왕에 의해서 항복을 했던 그런 소국입니다. 그 당시는 한강 이남에 78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소국 중에서 가장 문화가 찬란한 지역이 바로 압도국이다, 뭐 이러한 사계의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멸망 이후에 김유신이 암양 군주로 642년에 부임하기 전에는 그럼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 629년에 고구려의 낭비성이라는 성을 공격했다. 그는 중당 당주로서 공격을 해서 큰 전과를 거두고, 그로부터 김유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유신은 계속 소판이 되고 상장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유신이 암양 군주로 오기 이전에는 소판 상장군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는 신라의 한 장수로서 선덕 여왕 11년에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이렇게 임명되게 되었던 것이죠. 암양 군주로 오게 된 중요한 원인은 곧 백제 의자왕 2년에 윤충에게 명해서 신라의 관문성인 대야성을 함락했다, 쳐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군사 2만을 이끌고 왔다는데, 당시 신라의 전 병력을 합해도 2만 정도에 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제군은 당시만 하도
한 5만여에 달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상당히 열악했죠. 그래서 대하성이 무너지면은 경주 금성도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점에 대하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신라로서는 상당히 당황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유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김유신은 암양주에 와서 처음에는 민심을 살폈다는 것이죠. 과연 이곳이 대하성 탈환에 필요한 군사적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달포에 달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 4기 김유신 상편에 있습니다. 삼국 4기라는 이 책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역대 왕조와 또 김유신 상중하 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김유신에 대한 어떤 신라에 대한 이 바람이 컸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편에 보면은 암양주의 군주로 와서도 선뜻 자기가 어떠한 군주로서의 권위를 챙긴다든지 군주로서 군림하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앞으로의 대백제 공략을 고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암양주 주민들도 젊은 청장년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백제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겠다는 어떤 의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선덕 여왕에게 윤을 받아서 일대에 지금 남아있는 사적제 218호가 아마 당시에 모두 축조한 것,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본래 토성이 있었는데 그 토성을 보수해서 김유신 장군이 군사를 조련하기 위해서 활용했다 하는 그러한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적제 218호로 김유신 군사 연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후대에 가서는 김인문 총관이 이것이 암양주에 부임을 했다. 그리고 장산성을 쌓아서 시급 300호를 부왕 김춘추 태종무율왕으로부터 하사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신 장군은 642년에 암양주에 군주로 와서 648년까지 늘 전장에 백제전장에 참여하면서 또 암양 군주로서 역할도 하고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나면 그곳에 또 장군으로서 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7, 8년 동안 암양 군주로서의 대외적인 어떤 군사활동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제의 메리포 성묘의 7개성을 백제가 늘 침입하는데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런 기록이 또 있죠.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647년, 이거는 아마 선덕 여왕 말년과 진덕 여왕 초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비담과 염종, 즉 비담은 그 당시에 선덕 여왕이 임명한 상대등입니다. 2인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신라에는 여자가 나라를 집권해서는 되지 않는다, 망한다, 이러한 구실을 달았어. 결국 반란을 일으켰죠. 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신라는 크게 당황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활산성이라는 곳에서 불과 금성과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리입니다. 비담은 미리 이러한 준비를 했고 염정과 합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라 금성을 맹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결국은 김유신 장군이 지략을 동원해서 그를 평정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유신 장군 말기에 보면 고구려를 평정했다. 물론 백제를 최종 점령한 것은 661년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668년에 김유신 장군이 연합군 대총관으로 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병으로서 도저히 출정을 할 수 없어서 대신 문무대왕이 출정을 하고 자신은 문무대왕 대신을 해서 국내 정치에 통제를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고구려 마지막 통일을 하는 데는 김유신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삼국 통일에는 김유신 장군의 역할이 컸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라와 같이 백제의 어떤 지점에 서로 합류하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신라군은 당시 여러 가지 곤략미라든지 군사 이동 문제로 잠깐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휘하던 김문영이란 장수가 있었는데 김문영이 곧바로 도착하지 못하고 조금 지체되니까 그 당나라 소정방이 김문영에게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참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김유신이 급히 달려와서 이를 저지했죠. 이것은 나당 연합군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도착하는 시점에서 늦은 것이지 어떤 계략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정방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김유신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하늘로 삐쭉 솟아나고 자기가 찬 칼은 칼집에서 스스로 튀어나와서 김유신 손에 잡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본 소정방의 부장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라가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고 소정방에게 건의를 해서 김문영을 놓아주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때 소정방의 부장이 동보량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신라군이 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라고 건의하니까 이때 소정방이 그를 놓아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은요, 왜 덕장인가 명장인가 하는 이름들이 오가느냐 하면 거의 일련의 행위는요, 자신의 동료나 부하들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웠고 자신과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에게는 너무나 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아들인 원술랑입니다. 원술랑이 고구려 정벌에 나섰으나 갑자기 대군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이를 본 김유신이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아들 원술랑의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자
이때 문무대왕이 나서서 저지를 하면서 칼을 거두시오 하니까 대왕이시여 원술의 목을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무왕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김유신 장군은 평생을 그 아들과 어절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지소 부인마저도 김유신 장군이 별세한 이후에는 문상을 온 아들을 외면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자기 가까이를 엄격하게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공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리포 전투에 나설 때 방금까지 이제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선덕 여왕이 출전 명령을 하자. 그는 바로 또 진군을 했는데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모든 병사들이 잠깐 자신의 집에 들려서 노무에게 인사를 올리게 권했습니다만 김유신은 묵묵히 그대로 진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를 가로막고 저지하자 김유신은 자기가 차고 있는 수통을 빼서 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 물을 마시고는 역시 우리 집 물은 변하지 않구나,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하고 바로 적진으로 진출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그를 따르던 병사들은 어찌 가족과 만나고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장군이 저럴지언데 어찌 우리가 가족과 만나겠냐 하면서 뒤따라가서 전장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부하인 바로 부장입니다. 비령자란 장군이 있었는데 이 비령자 장군을 크게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비령자 장군의 아들이 거진낭입니다. 이 거진낭과 비령자는 무상, 간물, 동창성 전투에서 비령자는 전설하고 맙니다. 그 전사한 원인은요, 1만이 조금 넘는 병사였지만 상대 백제는 2만이 훨씬 넘는 병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라 군사들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김유신이 비령자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장 비령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모든 지위가 상승할 수 있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은 바로 자연의 덕이었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적진을 진격하고자 했어. 그로 인해 신라 병사들의 사기를 악량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비령자가 말에서 내려와 그 앞에 굴어앉았어. 내가 어찌 주군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주군의 돌아가심을 볼 수가 있겠느냐. 제가 나서겠다 하면서 적진으로 뛰어가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도 뒤따라서 전사함으로 신라의 군사는 사기가 충천해서 모두 다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분명하게 했다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다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